정성이란 게 보이기나 하니? 이런 걸 상에 올려? 오빠 아니었으면 벌써 쫓겨났지. 매년 이 수준이야. 우리 집안 체면의 먹칠이다. 며느리가 이래서야. 명절마다 내가 다시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져. 죄송합니다.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퇴근 시간의 분주함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복도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집집마다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죠. 그중 503호에 사는 김철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6시 반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42살 중견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고 동네에서도 인사성 밝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철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안쪽 부엌에서 아내 한미영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39살인 미영은 결혼 전 은행원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손이 덜 가니 파트타임으로 학원 행정일을 하고 있었죠. 미영은 단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라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착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칭찬은 점점 사라져갔고 이제는 당연한 듯 일만 시키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결혼한 지 15년 이 풍경은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철호에게 이 일상은 편안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는 안식처였으니까요. 아들은 아직 학원이에요. 응, 9시쯤 들어온대요. 미영은 밥그릇을 남편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철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 맛을 15년째 먹고 있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리 솜씨가 좋았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 점만큼은 인정했었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식 솜씨는 괜찮네. 그래도 우리 집 손맛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도 칭찬인지 핀잔인지 애매한 말투였었죠. 그런데 여보.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 어려 있었죠. 철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응, 알아. 벌써 그렇게 됐네. 철호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철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매년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그 이야기였으니까요. 미영은 명절 전만 되면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부엌에만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몰라줬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랐죠. 미영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님한테 전화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준비할 거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전화할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철호는 어릴 적부터 효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죠. 어머니 박술래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고 철호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철호야, 엄마는 너 하나만 믿고 산다. 그 말이 철호에게는 책임이자 의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철호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싱크대 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추석이라고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매년 이맘때면 미영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들린 설거지 수세미가 점점 힘없이 움직였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당연함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켰고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수다만 떨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처음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이제는 명절만 다가와도 숨이 막혔습니다. 올해도 똑같겠지.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싱크대를 닦으며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정체 예상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숨을 삼켰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 먹구름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미영은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하늘처럼 미영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철혼의 가족은 분주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미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과일을 씻고 선물 보따리를 정리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으니까요. 철호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듯한 동작이었죠. 철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역시나 모른 척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도로는 이미 차들로 붐볐습니다. 철호는 핸들을 잡고 운전에 집중했고 미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는 중학생 아들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철호의 차는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오래된 담벼락,
그리고 멀리 보이는 기와 지붕의 시댁집이었습니다. 철호는 차를 천천히 몰아 대문 앞에 세웠습니다. 도착했다. 철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고향집에 온 아들의 설렘이 묻어났죠. 하지만 미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미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해도 참자. 그냥 참으면 돼. 매년 되뇌는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시어머니 박술래가 나왔습니다. 67살의 술래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허리도 꼿꼿했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술래는 아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호야, 어여 들어와라. 길 안 막혔니? 네, 엄마. 좀 밀렸는데 괜찮았어요. 철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술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시선이 미영을 훑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영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며느리의 인사를 대충 받고는 곧바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영은 그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매번 똑같았죠. 철호야, 어서 들어와서 앉아라. 밥은 내 아버지 제사상 차릴 거 있으니까 조금 이따 먹고. 미영아, 넌 바로 부엌으로 가라. 손이 모자라. 술래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직 짐도 풀지 않았고 차에서 내린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영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고 미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미영은 거실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철호는 벌써 소파에 편하게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누이 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철호의 동생들인 큰 시누이 명희와 작은 시누이 명숙이었습니다. 미영이 나이는 더 많았지만 시누이라는 이유로 둘 다 언제나 미영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아, 미영아 왔어. 늦게 오네. 명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앞치마 두르고 일 시작해. 할 거 많아. 명숙도 거들었습니다. 두 시누이는 부엌 한쪽에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말이죠. 미영은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씻어야 할 채소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물을 틀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는 네가 부치래. 너 전솜씨 괜찮다고 하시더라. 명희가 말했습니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을 떠넘기는 말이었죠.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팔을 다듬고 당근을 씻고 물을 씻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호와 술래 그리고 시누이들의 남편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그쪽에서만 흘렀습니다. 부엌에 있는 미영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물 좀 갖다 줘. 거실에 손님들 목마르시겠다. 술래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손을 씻고 물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남자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물잔을 따라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등은 점점 아파왔고 다리도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수시로 부엌에 들어와 이것저것 지시했고 시누이들은 여전히 한쪽에 서서 수다만 떨었습니다.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저녁 준비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앞치마는 이미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미영에게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녁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도마 위에는 썰어야 할 재료들이 가득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냄비 여러 개가 동시에 끓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파전을 붙이고 동그랑땡을 뒤집고 나무를 묻히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파전 불 좀 줄여. 타겠어. 순례가 부엌으로 들어와 한마디 던졌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불을 줄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동그랑땡은 모양을 좀 더 둥글게 빚어. 삐뚤삐뚤하잖아. 순례는 며느리가 만든 동그랑땡을 집어들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최대한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도 지적을 받으니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에휴, 맨날 해도 왜 이 모양이니? 우리 철호가 고생이야. 순례는 혀를 차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15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명희와 명숙은 여전히 부엌 한쪽에 서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언니, 이번에 우리 딸 학원 어디로 보낼지 고민이야.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강남 쪽으로 보내. 거기가 제일 좋다잖아. 그러게. 근데 돈이 만만치 않아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 교육 이야기, 남편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까지 온갖 주제가 오갔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도 끼어들 마음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영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온통 음식 국물과 기름으로 얼룩졌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오른 자국이 생겼지만 미영은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철호가 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직접 상을 차렸고 철호는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놓고 향을 피우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철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표정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는 동안 철호는 문득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서 아내가 연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철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매번 일해 왔지만 오늘따라 아내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인다. 철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섭섭해할 게 뻔했습니다. 철호는 그냥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철호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순례가 떡을 한 조각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가 주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죠, 엄마? 그럼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야. 철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례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자에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호는 다시 한번 부엌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자 본격적인 저녁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례는 부엌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전은 다 붙였는지, 나물은 간이 맞는지, 잡채는 식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파전을 집어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파가 너무 적게 들어갔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까요? 에휴, 됐어. 시간 없어. 그냥 이대로 내놔야지. 근데 손님들 보기 창피하네. 순례는 다시 한번 혀를 찼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와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미영은 그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저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큰 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 생선구이까지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잔치상 같았죠. 순례는 흡족한 얼굴로 상을 바라봤습니다. 자, 다들 모여서 밥 먹자. 순례의 목소리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철호, 시누이들, 그리고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두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나와 상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앉아있는 동안 미영만 구석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먹어라. 오늘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좀 만들긴 했는데. 순례가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일만 하다 보니 배는 고팠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시누이들은 남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명절 특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미영만은 홀로 외로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가족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가 건네주는 갈비찜을 받아 먹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남편들과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명절 음식은 집에서 먹는 게 최고야. 명희의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음식 맛은 남다르지.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시선은 곧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상 끝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미영이 만든 전을 집어들고는
다시 한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좀 봐라. 모양이 영 별로네. 술래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술래는 전을 다시 접시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가 음식이 영 서툴러서 내가 다시 손봤어. 우리 철호만 아니었어도 이런 애랑은. 술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와 명숙은 그 말에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철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미영이가 원래 좀 그래요. 손맛이 없어. 명숙이 거들었습니다. 명희도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 그래도 우리 오빠가 참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두 시누이의 말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영은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5년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릴 수 없었습니다. 흘리면 또 약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철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맞는 건가? 철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리고 온 가족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술래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차례 지내야 하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해. 네, 어머님.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식탁 위에 그릇들을 차례차례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선 미영은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미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미영은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라도 막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언제나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미영은 계속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은 차가운 물에 시려왔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영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미영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자신만 빼놓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그릇을 씻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미영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부엌까지 퍼져왔습니다. 한참을 씻고 나서야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미영은 행주로 싱크대를 닦고 바닥에 떨어진 물기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술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차례 준비 있으니까 늦지 마라. 네, 어머님. 미영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철호는 미영을 보며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 시누이들의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철호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남편을 보며 미영은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참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면 아들이 되고 동생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 이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영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늦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미영의 발소리만 나무 마루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술래가 나와 있었습니다. 술래는 앞치마를 두르고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을 보자 술래는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늦었네. 어서 와서 과일 씻어. 차례 지내려면 시간이 얼마 없어. 미영은 시계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늦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영은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대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술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과는 더 깨끗이 닦아야지. 차례상에 올리는 건데 대충 하면 어떡해. 그리고 배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해. 상 위에 물 떨어지면 보기 안 좋아. 네, 다시 할게요. 미영은 이미 깨끗이 씻은 사과를 다시 한번 문질렀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술래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매번 말해도 왜 이 모양이니? 정성이 없어서 그래. 술래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성이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이 시리도록 과일을 씻는 게 정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정성일까요? 1시간쯤 지나자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과일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미영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다 됐어요. 철호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술래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다 됐다. 우리 아들 씻고 와서 차례 지내자. 철호는 세수를 하고 나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을 푹 잔 얼굴들이었죠. 미영은 가장 마지막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례가 시작되었고 철호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미영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는 생전에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래는 며느리를 다시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미영아, 밥상 차려. 사람들 배고프겠어. 네, 어머님. 미영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술래는 옆에서 계속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국은 간 좀 봐. 싱거우면 안 돼. 미영이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간 괜찮은데요, 어머님. 내가 봐야 알지. 이리 줘봐. 술래는 국자를 받아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싱겁네. 소금 좀 더 넣어.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간이 이미 맞았는데도 말입니다. 밥은 너무 많이 퍼지 마. 남으면 아까워. 반찬은 골고루 내야지. 한쪽만 많으면 어떡해. 미영은 일일이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한창일 무렵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시누이들은 자녀들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지만 미영은 그 웃음에 끼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술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이리 좀 와봐. 미영은 황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술래는 전을 들고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어제 정성스럽게 부친 그 전이었습니다. 이 전 좀 봐라. 모양이 영 아니잖아. 술래는 전을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전으로 향했습니다. 너 어제 내가 뭐라고 했어? 모양 좀 둥글게 만들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 이게 최선이야? 에휴. 술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명희와 명숙은 서로 눈짓하며 키득거렸고 남편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고 손은 왜 이 모양이니? 정성이 없어, 정성이. 우리 집안 제사상에 이런 걸 올리면 어떡해. 술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우리 철호가 정말 고생이야. 내가 참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례의 말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고 명숙은 피식 웃으며 언니와 눈짓을 나눴습니다. 철호는 어색하게 차를 마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철호가 참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다른 남자 같았으면 진작 내쫓았을 거야. 순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지만 철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알았어. 네, 어머님. 미영은 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미영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순례는 며느리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 애가 참 답답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명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 때처럼 시집살이 제대로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 말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만 해. 명숙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세 사람은 며느리 험담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철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듣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렇게 못하나? 철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웠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와 누이들은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부엌에서 미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설거지를 하고 상을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 후 순례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 시작해야지. 손님들 오시기 전에 미리 해놔야 해. 네,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 전 더 부쳐야 해. 아까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리고 나물도 더 무치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전도 충분히 있었고 나물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례의 동생들과 조카들이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럼요. 나야 뭐 아들 덕분에 잘 살지. 순례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철호는 일어나 인사를 했고 친척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영이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술래가 수시로 부엌으로 와서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빨리 좀 해.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네, 거의 다 됐어요. 미영은 서둘러 전을 부치고 나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점심상이 완성되었고 미영은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며느리 고생 많았네. 친척 한 분이 미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술래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고생이긴요. 제대로 하나도 못해서 내가 다 손봤어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미영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또다시 망신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고 거실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혼자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습니다. 입맛도 없었지만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술래는 또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과일 좀 깎아와. 미영은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모양을 내어 담았지만 술래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과는 너무 두껍게 깎았고 배는 씨를 제대로 안 빼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됐어. 그냥 내놔.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술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과일 접시를 받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 앞에서 또 한 번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서툴러서요. 제가 다시 가르쳐야겠어요. 친척들은 애매하게 웃었고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미영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치우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래가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 아침 준비 있으니까. 네, 어머님. 미영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술래는 며느리를 힐끗 보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누이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철호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흡족해 했습니다. 오늘 친척들이 다들 음식 맛있다고 하더라. 역시 우리 집 음식 솜씨는 최고야. 네, 엄마. 다들 좋아하셨어요. 철호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부엌에만 있었고 철호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문득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미영이 피곤할 것 같아서요. 그래, 들어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거라. 철호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미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철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철호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오늘 힘들었지.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누이들이 저를 비웃을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미영아, 그게 저도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철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철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당신이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나 어머님 편이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셨잖아. 저도 당신의 아내잖아요. 당신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왜 저는 당신한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미영의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철호는 늘 어머니만 생각했고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효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철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온종일 일을 해서 손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당신만 날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미영은 철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철호는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섭섭해할까봐, 불효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이 더는 자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바꿀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철호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눈을 보며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철호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미영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영도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철호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하지만 어머님이.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철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철호는 옷을 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순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호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미영이는? 엄마, 미영이는 피곤해서 좀 쉬게 했어요.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례는 아들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자가 부엌 일을 왜 해? 미영이 불러. 엄마, 미영이는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철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철호야, 내가 왜 이래?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엄마, 미영이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가 있어요. 철호의 말에 순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철호야,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례는 입술을 떨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례는 아들을 노려보며 입술을 떨었고 철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철호야, 내가 정말 나한테 이러는 거니? 순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내도 지켜야 해요. 내 아내? 내가 언제 내 아내를 괴롭혔다고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는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철호의 말에 순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어. 순례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철호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하셨다기보다는 미영이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엄마도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순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철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것처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순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미영이한테 똑같이 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순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들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명희와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명희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명수가. 너희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 앞으로는 미영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뭐? 오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명숙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내 아내야. 너희들의 하녀가 아니라고. 앞으로는 너희들도 직접 일을 해.
야, 오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명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나는 지금 내 아내를 지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미영이를 힘들게 하지 마. 철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명희야, 명수가. 나는 효자보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아내야. 앞으로 명절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보낼 생각이야. 뭐라고? 철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술래가 놀라 물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만 이건 제 결심입니다. 더 이상 아내를 울리고 싶지 않아요. 철호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술래와 명희, 명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오빠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철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다 말했어. 이제 짐 싸자. 우리 집으로 가.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미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철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늦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껴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겼습니다. 술래는 거실에서 아들 부부를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와 명숙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철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가끔 뵈러 올게요. 하지만 명절은 저희끼리 보낼게요. 철호야. 술래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술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 부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미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철호는 운전을 하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추석 당일, 철호네 가족은 단둘이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차렸습니다. 잡채와 송편은 많지 않았지만 식탁에는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세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 나는 남편의 진짜 사랑을 느꼈다. 앞으로 명절이 두렵지 않다. 철호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효자보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아내다. 따뜻한 웃음 속에서 두 사람의 명절은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세 가족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명절 저녁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화려한 음식이나 큰 상차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